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 함께 할게요. 바로 비판과 자기 반성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타인의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듣는 당시에는 언짢을 수 있으나 내가 그런 게 부족하구나. 그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겠구나. 딱 예민하게 그리고 그 문제를 크게 바라보지 않지요. 자기 반성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이 있었다면 정말 그것이 나의 잘못이 맞다면 다음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비판과 자기 반성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비판과 자기 반성에 극도로 예민한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자기 자신, 나아가 자신이 집착하는 대상에 대한 비판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와 세상의 사랑과 관심을 박탈당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사랑과 인정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들에게 비판이란 어린 시절 들어야만 했던 부모의 꾸중과 마찬가지므로 그것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심연의 두려움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나르시시스트는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기에 자아가 매우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나르시시스트는 제 잘난 맛에 사는 아주 자존심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자아는 몹시 허약한데 특히 그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몹시 부족하고 불안정해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이 허약한 자아는 나르시시스트를 남들의 비판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게끔 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이는 병균이 침투해도 약간만 앓을 뿐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이는 똑같은 병균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자아가 안정적이고 강한 사람은 비판에 잘 견딜 뿐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불안정하고 약한 사람은 사소한 비판에도 심한 분노 반응을 보이거나 정반대로 몹시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허약하고 공허함으로 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고슴도치처럼 웅크린 채 방어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고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기 방어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보이는 가장 으뜸 가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위해 합리화, 부인, 역비판 같은 방어 기제들을 번번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결점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반면 남의 결점은 심각하게 부풀리고 자기 잘못이 명백함에도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거나 그것을 아예 부인하기도 하며 자신의 견해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논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끄집어내 엉뚱한 비판을 퍼붓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자기 방어에 몰두하기 때문에 매사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데 특히 그들은 아주 사소한 무시당한다 싶은 느낌에도 크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악의 없는 농담조차 모욕으로 받아들여 삐지거나 화를 내곤 하죠. 그들에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그것도 못한단 말이야 라고 농담을 했다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하한 충고나 비판도 그것을 적대적인 공격으로 간주해 부적절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징후하거나 반대로 아주 의기소침해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아가 불안정하고 약하여 남들은 무심하게 넘어갈 만한 사소한 일로도 쉽게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열등감, 모욕감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나르시시스트의 겉모습은 우월감과 거만한 강한 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열등감과 불안감, 허약함 등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는 격렬한 증오와 분노로 때로는 의기소침이나 무력감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긴 자기 외모에 정말로 자신이 있었다면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는 굳이 거울한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의 방어적 태도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외부 세계는 과소평가하는 욕구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왜곡을 부추깁니다. 즉 자기 자신과 외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나 특정 사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화하고 주관적으로 재가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전인수식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나르시시스트를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동시에 망상 쪽으로 밀어붙이므로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들의 자아를 더욱 왜곡시키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대중적인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려고 즉 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기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특히 명예나 부에 집착하거나 유행에 민감하고 몸치장에 신경을 쓰는 모습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멋지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까만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하며 겉모양에만 집착하면 할수록 그들의 내면은 더욱 공허하고 약해지게 됩니다. 점점 나약해지고 공허해지는 자아는 나르시시스트의 방어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하므로 그들은 더욱더 비판에 취약해지고 사고가 왜곡되어가며 명예나 재산, 외모, 인기 등에 연연해 하는 내면이 텅 빈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못하므로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결함은 자기 성장과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고 그것은 또다시 자아를 허약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결과 반성도 할 줄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의 비극에 대해 레스 카더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 변명하거나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교훈을 얻고 성장할 기회를 놓칠 뿐더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도 실패하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관계를 맺더라도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한테서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말이나 자기 반성적인 말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나르시시스트가 그런 말을 하거나 비판에 동의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척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은 절대 바뀌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결국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들의 사전에는 반성이란 단어가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알면 알수록 사람 반장하게 만드는 나르시시스트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